갈릴레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챕터 4를 하고 있죠. 오늘 챕터 4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문제가 하나가 모자라서 겸사겸사 우리 속도 덧셈 법칙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속도 덧셈 법칙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갈매기가 지나간다고 할 때 저 갈매기의 속력이, 날아가는 속력이 얼마인가 여기서 배를 타고 간 사이 본다고 하겠습니다. 저 배를 타고 간 사이 이 갈매기의 속력을 쟀더니 시속 10km다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다른 배를 타고 간 사람도 역시 시속 10km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두 배, 둘 다 관성기준계라고 하더라도 본 갈매기, 이 갈매기의 속력값이 같지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배에서의 속력과 이 배에서의 속력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속도 덧셈 법칙인데, 이런 속도 덧셈 법칙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냐면 갈릴레이 변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갈매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갈매기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먼저 기준계를 하나 정해야지 됩니다.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매기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원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 기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A 기준계에서 갈매기까지의 거리는 X라는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계는 하나만 정할 수 있냐?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 여기에 비기준계를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비기준계에서의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비기준계에서의 원점에서부터 재야 되겠죠. 이건 숫자가 X'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게 10이라면 이건 7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둘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합니까? 서로 연관짓냐면 이 A와 B가 어떨 수도 있냐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의 속력이 V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간이 T일 때 두 개의 원점이 일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T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X'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X'은 X-VT. 그렇죠? 요 놈은 어떻습니까? X에서 VT 뺀 거죠. 그리고 양쪽의 시간은 같으니까 T'은 T인데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레이 변환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갈매기의 운동을 A 기준계에서 잴 때는 X라는 좌표를 이용하고 B 기준계에서 잴 때는 X'이라는 좌표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기준계에서는 F는 m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B 기준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는 m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무엇을 아냐면 A와 B가 모두 이제 관성 기준계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걸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것 같으면, 자, 여기서 dt'분의 dx' 어떻게 되겠습니까? dt분의 dx하고 저기 t가 있으니까 여기 v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 한 번 더 미분할 것 같으면 dt' 제곱분의 d제곱 x'은 dt 제곱분의 d제곱 x와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요 가속도는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이렇게 기준계를 서로 다르게 정했더라도 두 기준계가 관성 기준계이기만 하면 우리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준계에서 본 가속도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A 기준계나 B 기준계나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계를 정하더라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 기준계에서 뉴턴의 운동 방식이 성립하면 B 기준계에서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관성 기준계였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속도는 이것의 양변을 미분을 취하면 dx'은 dx-vdt 이렇게 되겠죠. 이 v는 등속도, 이 v는 B 기준계가 A 기준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고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식이 성립하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갈매기의 속도를 볼 때 갈매기의 속도는 A중계인지 B중계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때는 누가 본 속도라고 하는 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A중계에서 측정한 속도인지 B중계에서 측정한 속도인지를 이제 얘기해 줘야 되니까 속도를 표시할 때도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A중계는 A라고 표시하고 B중계는 B라고 표시하고 갈매기는 C라고 표시하기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첨자를 읽겠습니다. VAB 그리고 약속이 바로 뭐냐면 B가 본 A의 속도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본되고 A가 이제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B가 본 A의 속도라고 한다면 VCA는 A 중계에서 본 갈매기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A 중계는 X죠. DT분의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B 중계에서 본 갈매기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VCB 이렇게 되고 그건 DT'분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V는 바로 뭐냐면 B 중계에서 본 A의 이제 A 기준에서 본 B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BA가 바로 V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DT', DX'은 저 뭡니까? 여기서 봤더니 VCB죠. 그 다음에 DT분의 DX는 VCA죠. 그 다음 V는 VBA니까 이걸 그대로 쓸 것 같으면 VCB는 VCA 빼기 VBA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하면 뭐가 되냐면 VCA는 VCB 더하기 VBA 이렇게 되죠. 자, 요거보다 요게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위에 것도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요게 바로 이 더하기도 표시되고 아주 좋죠. 속도 덧셈 법칙이다. 이 속도 덧셈 법칙이란 바로 그래서 뭘 얘기한 거냐면 속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누가 본 누구의 속도라는 걸 표시해야 되고 그러면 속도 덧셈 법칙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A가 본 B의 속도는 A가 본 C의 속도 더하기 B가 본 C의 속도다. B가 본 A의 속도는 C가 본 A의 속도 더하기 B가 본 C의 속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요 속도 덧셈 법칙이 된 게 바로 요 가운데 있는 거.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뭐든지 내가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때는 저 가운데다가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용하냐면 바로 이런 걸 이용합니다. VAB는 마이너스 VBA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B가 본 A의 속도하고 A가 본 B의 속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유도할 때는 벡터 표시가 없었죠. 근데 벡터 표시를 넣어도 이 속도 덧셈 법칙은 그대로 잘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하는 순서는 먼저 기준계를 정합니다.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도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를 얘기하려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물체들의 A, B, C를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는 반드시 VAB 이런 식으로 누가 본 누구의 속도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때 이제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문제 바로 이 속도 덧셈 법칙 적용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58번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제트길이의 속력인데 미국 동부도시의 보스턴과 서부도시 로스앤젤레스 사이를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다면 보스턴에서 LA 갈 때 로스앤젤레스 갈 때 걸리는 시간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스턴 갈 때 비행 시간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거기에 제트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LA를 왼쪽에 있다고 그러고 보스턴을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트 기류는 항상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LA에서 보스턴 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LA에서 보스턴 갈 때는 어떻습니까? 제트 기류를 타고 가니까 어때요? 시간이 좀 작게 걸리겠죠. 근데 보스턴에서 LA 갈 때는 제트 기류에 거슬려서 가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 차이가 얼마냐면 70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했을 때 LA에서부터 보스턴까지의 거리가 주어졌고 비행거리가 4,35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
그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 지상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이 아니라 공기가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지한 공기에 대해서 비행기의 속력이 시속 850km라고 하는 게 주어졌을 때, 그때 지구에 대한, 지상에 대한 제트기류 공기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ABC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를 A라고 하고, 공기를 제트기류를 B라고 하고, 비행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알려줬습니까? 먼저 LA와 보스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 그러니까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은 뭐가 되겠어요? VCB가 되겠죠. 공기가 B고 비행기가 C니까 그게 850km다 라고 하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스턴에서 LA를 가기로 하겠습니다. 보스턴에서 LA를 가는 운항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바로 뭐냐면, 보스턴에서 LA 갈 때가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T2 더하기 델타 T인데, 이 델타 T가 우리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게 70분이니까 6분의 7 아워 이렇게 주어지면 좋겠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구에 대한 제트기류의 속력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제트기류의 속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지구에 대한 거죠. 그걸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구 A가 본 공기 B의 속력 VBA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보스턴에서 LA로 가는 걸 보겠습니다. 보스턴에서 LA로 가는 건 뭘 구하는 거냐면 VCA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AC, 그래서 보스턴에서 LA로 갈 때 비행기의 이제 속도인데, 이 비행기의 속도에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VCA는 어떻게 하면 VCB 더하기 VBA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B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VCA는 보스턴에서 LA로 가는 거니까, 보스턴에서 LA로 가니까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X축 방향이죠. 그 다음에 요건 바로 무엇입니까? 요거 뭐에 대한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인데,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인데, 공기에 대해서 비행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LA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근데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지구에 대한 공기의 속력인데, 공기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X축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의 요 각각의 속도를 단위 벡터로 표시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속력끼리의 관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마이너스 VCA는 마이너스 VCB 플러스 VBA 이렇게 되죠.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VCA는 VCB 빼기 VB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데 걸린 시간, 요걸 우리가 T1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T1은 어떻게 됩니까? 간 거리를 비행기의, 지구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비행기의 속력은 바로 뭡니까? VCB 빼기 VBA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LA에서 보스턴 방향으로 가면 역시 속도 덧셈 법칙을 쓰는데, 이건 전부 다 오른쪽 플러스 X축 방향이니까 요것도 플러스 X축 방향, 그 다음에 VCB 더하기 VBA라고 했을 때 요것도 X축 방향이니까 VCA가 어떻게 됩니까? VCB 더하기 VB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2의 경우에는 LA에서 보스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리를 VCA로 나눈 것인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다는 거 알았습니까? 요거 T1이 T2보다 델타 T만큼 더 걸리니까 T1에서 T2를 뺄 것 같으면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T1에서 T2를 뺄 것 같으면 그게 델타 T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요 놈만 마저 쓸 것 같으면 D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D분의 TA.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정리하냐면 밑에 통분을 하죠.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VCB-VBA 하고 VCB 더하기 VBA를 곱한 거니까 VCB 제곱 빼기 VB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항에는 VCB 더하기 VBA 요게 쓰고 빼기 하고 VCB 빼기 VBA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VCB는 없어지고 VBA만 나오니까 2배의 VBA는 분모 이렇게 되고,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D분의 델타 T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뭐를 아냐면 여기서 D도 알죠. 델타 T도 알죠. 그 다음에 VCB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BA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데,
VBA로 이제 정리를 했더니 VB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에 요 1차항이 앞에 2가 있으면 근해 공식, 어떤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2A분의 이걸 쓰는 게 아니라 A분의 B 프라임, B 프라임은 델타 T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풀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 여기 D도 주어졌죠. VCB도 주어졌죠. 델타 T도 주어졌죠. 그 값을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유효 숫자가 몇 자리입니까? 3자리죠. 가모니가 전부 다 3자리니까 3자리까지만 쓸 것 같으면 95.7 km/h, 시속 95.7 km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답이 이제 딱 맞는 답이 나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근사하게 잘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주 탐사선의 회전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 탐사선이 지금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하겠어요. 이 우주 탐사선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그게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가속도가 23G,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까지 받는 변형력을 견딜 수 있는 우주 탐사선이 있는데 이때 속력이 우주 탐사선의 속력이 광속의 0.2%라고 한다면 이때 견디기 위한 우주선의 회전 반지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90도를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무엇을 이용하는 식이냐면 원은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구심 가속도하고 반지름하고 속력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니까 요거 R은 A분의 V제곱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A분의 V제곱에서 A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중력 가속도의 23배까지 23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cm/s고 거기다가 0.2%니까 0.0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10의 9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597 뭐 하고 10의 9승이니까 이것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효 숫자가 3자리니까 1.60 곱하기 10의 9승 미터 하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도 도는 동안에 이제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90도까지는 사실은 90도의 원호의 길이죠. 그건 R세타가 원호의 길이고 속력 V로 나누면 시간이 되겠습니다. R은 여기서 구한 반지름이죠. 그리고 세타는 90도니까 여기다가 이 R세타 할 때는 요걸 갖다가 이제 레디안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요거 1.60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걸 전부 다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몽땅 다 써놓고 이렇게 하고 자, 요것도 이제 속력 그대로 쓴 다음에 계산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답이 다 나올 것 같으면 그 답에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답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유효숫자 3개 구해서 1.16 아워 1.16 시간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64번 문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때 뭐가 주어졌냐면 델타 T1이라는 시간 동안 갔더니 여기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에 XY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처음 위치에서는 5m, 3m, 그 다음에 나중 위치에서는 12m, 18m 이랬을 때 가속도 성분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T1만큼 더 움직이면 그러면 그때 그 다음번에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자, 처음에 좌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델타 T1이 지난 다음에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죠.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각각 가속도의 X 성분이 X 좌표에만 이제 관계하죠. 그래서 간 거리는 X1-X0인데 그건 뭐가 됩니까? 2분의 1 AX 델타 T1 제곱 이렇게 되죠.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Y-Y0는 2분의 1 AY 한 다음에 델타 T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바로 무엇입니까? AY 나누기 AX. AY와 AX의 비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 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가만 봤더니 요거의 우변을 보니까 델타 T1 제곱은 둘 다 똑같으니까 위에 있는 2분의 AY 델타 T1 제곱
제곱 나누기 2분의 1 ax 델타 t1 제곱하면 ax분의 ay가 되고 그건 뭐냐면 요 분자는 x1-x0고 분모는 분자는 y1-y0고 분모는 x1-x0죠. 그럼 이 문제에서 준 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7분의 15니까 요거 ax분의 ay는 7분의 15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B번은 뭐냐면 델타 T1 동안 더 움직인 경우, 그러면 더 움직여서 간 곳이 x2하고 y2라고 한다면 그동안 간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x좌표가 간 거리는 x2-x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델타1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2델타1, 2만 앞으로 빼면 그게 바로 4하고서 요게 되는 건데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게 바로 x1-x0죠. 그래서 4 곱하기 x1-x0니까 여기서부터 x2는 뭐가 돼요? x2는 4x1 빼기 3x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x1, x0는 아니까 그걸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x2는 33.0 이렇게 되겠습니다. y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y2 빼기 y0는 2분의 1 ay 한 다음에 2배의 델타 t1 제곱이니까 이것도 4가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y1 빼기 y0의 4배가 되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할 것 같으면 y2는 4배의 y1 빼기 3배의 y0니까 이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이게 y2는 63.0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4번을 마치고 67번 평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XY 좌표계의 원점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의 주기가 5초다. 어떤 순간 원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 벡터가 R은 2x 빼기 3y 햇이면 이 순간의 입자의 속도를 단위 벡터 표기법으로 구하라. 속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놓고서 어땠습니까?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시계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게 2의 x에 빼기 3y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이제 위치 벡터를 구하면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t니까 반지름을 a라고 하면 a 코사인 오메가 t x에 빼기 a 사인 오메가 t y 햇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준 게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준 게 여기 2x에 빼기 3y에 했으면 요거 a 코사인 오메가 t가 2고 그 다음에 a 사인 오메가 t가 3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주기가 이제 5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메가는 바로 뭐가 됩니까? t분의 2파이가 오메가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5분의 2파이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의 속도를 구할 때는 입자의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니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는 이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vx x 더하기 vy y 햇과 같다는 거죠. 그럼 vx는 뭐가 됩니까? vx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인데 우리 앞에서 주어진 게 a 사인 오메가 t가 주어졌으니까 a하고 오메가를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a 사인 오메가 t가 여기 주어졌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뭡니까? 5분의 2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파이하고서 사인 오메가 t는 3이니까 요거 계산을 하면 뭐가 됩니까? 요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76991m per secon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vy도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순서를 바꿔서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 하면 오메가 여기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오메가 t 하면 2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바로 유효 숫자가 몇 개씩입니까? 3개씩이니까 vx는 마이너스 7.77 그 다음에 vy는 마이너스 2.51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77x 빼기 마이너스 2.51 y 햇 미터 퍼 세크 하면 이제 속도 벡터를 이렇게 단위 벡터로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4를 우리 문제 3개씩 건너뛰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